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는 물가입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1.5%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웠었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셨던 적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금융위 때 말고는요. 그만큼 올해 물가가 상당히 수치에 비해서는 큰 부담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물가 전반적으로 아주 한번 살펴보고요. 내년에 근데 또 이 공공용을 중심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내년도 물가에 대한 걱정도 좀 미리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역시 수치 물가와 관련해서는 수치하고 실제 체감하고는 괴리가 크군요. 그러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많이 이제 부대끼게 되는 상품들이 주로 이제 농축수산물 또 생활에 밀접한 그런 생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민들한테는 와닿는데 금년에 물가 움직임을 보니까 예. 특별히 신선식품 지수 그러니까 생선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계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한 50개 품목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9월에 11%, 10월에 11%, 11월에 10%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아마 금년 하반기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꼈던 게 주로 요 신선식품 중심으로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올해 연간 물가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좀 되돌아서 이렇게 올해 신선식품 물가가 특히나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올여름 폭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폭염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는 유가가 조금 많이 좀 불안했었는데 그렇죠. 하반기 들어가면서 유가가 확 가라앉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물가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효과를 줬는데 그래서 금년 전체로 보면 이제 1.5%인데 이게 금년 전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 전체보다는 12월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전체 통계는 금년치를 전부 평균한 거라서 그렇죠. 12월 달 통계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1.3% 올랐어요. 예. 요 1.3%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을에 9월, 10월, 11월에 이제 2%대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가을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라서.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물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염려는 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품목 빼고는 그렇게까지 그렇죠. 올해 안에 물가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까지 먹고 사는데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아니었는데 사실 그렇죠. 올해 내내 물가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생각이 좀 많이 나서요. 오늘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일류, 그다음에 생선류, 그리고 금년에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쌀값이 조금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예. 네, 쌀값이 올라서 이제 국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가격이 떨어진 게 많거든요. 예. 전기, 가스, 수도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편이라서 9월, 10월에 전반적으로 보면 몇몇 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채소류, 그다음에 어패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그렇죠. 최저임금 상승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각종 서비스를 받게 될 텐데 교통비라든지 또 택시 요금이랄까 이런 어떤 목욕값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 또 음식점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개인 서비스 쪽에서 값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연초니까 우리 물가 걱정은 조금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신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오늘 교수님을 모신 보람이 확 사라지는데요.
한 가지만 더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는 거니까 저 새로운 즐거운 새 선물이 된다고 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왔고 일단 당장 내년에 택시요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를 거라고 다들 뭐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올라야 되는 불가피성도 분명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인정을 못 하시는 부분들은 또 아니어서요. 근데 어차피 공공요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요. 이것도 사실 국민들한테 걱정을 드리는 거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전기요금을 비롯한 이제 그 정부에서 좀 틀어줄 수 있는 요금들 같은 경우는 올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기요금도 인상 요인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정부가 사실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붙잡아놓은 상황이라 이게 과연 내년에도 계속 붙잡힐 수 있을지 만약 붙잡히지 않는다면 이것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는 지금 이제 기본 정부가 이제 원전을 줄이고 화력 발전 쪽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화력 발전 중에서도 그 공기에 그 영향을 덜 주는 천연가스 쪽으로 많이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그렇죠.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몇 달 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발전 그 단가가 상당히 많이 그 안정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적어도 내년에는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봐서 전기가스 이쪽에서는 저는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발값, 모욕값,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값, 그렇죠. 식당의 음식값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격 상승 압력을 줄까? 저는 그게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10%가 좀 넘으니까요. 네. 아주 명목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전체 식당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장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100%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한 40%, 30%라고 놓고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미장원이나 어떤 이발소나 이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 폭은 한 3% 정도 안짝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이제 뭐 작년에 올라간 것을 못 올렸으니까 이번에 선제적으로 많이 올리겠다 하면은 그걸 넘어갈 수는 있어도 전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자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4, 5% 정도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이게 10% 가까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정도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물가 비상, 물가 대란, 뭐 위기 뭐 이런 식의까지로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적어도 물가 차원에서는 몇몇 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선 상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몇 개의 특이한 상황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뭐 과거와 같이 3%, 4% 이렇게 올라갈 염려는 저는 없다고 봐서 일단은 몇몇 개 어떤 걱정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물가 걱정 좀 그만하자. 그리고 정부도 서민 생활이 지금 굉장히 그 다른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거를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가면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는 아주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 생활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생활 물가라든지 또는 신선 물가를 선제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에 저는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올 한해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까지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